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오늘 10월 24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한 50분 됐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켰는데요. 켠 이유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좀 밀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종목을 계속 공부를 서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종목을 찾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하고 해서 검색한 종목을 사업 보고서를 또 한번 들여다보고 차트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칭을 합니다. 주로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년쯤에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어떠한 업체들이 뜰 것인가.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저는 여행주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행주는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행주 쪽을 되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행주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은 현재로는 신라호텔입니다. 신라호텔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애널들 레포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널들 레포트를 보니까 이게 조금만 좋아지면 확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도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게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팬데믹까지 왔으니까. 스페인 독감은 3차 팬데믹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2차 팬데믹이 오면 3차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년도를 본다면 호텔 신라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면세점은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뉴스에서 보셨듯이 이거 홍콩도 그렇고요. 중국인들이 방문하기에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마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방문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역시 한국이다. 우리나라도 외국 방문할 때 그렇게 싫어하지만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비행기로 4시간씩 못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중국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중국 예를 들면 베이징에서 간다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3시간 가면 어디 도착하는지 아세요? 다시 또 중국이에요. 베이징에서 3시간 걸려서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 광동성입니다. 그렇다고 베이징에서 러시아로 간다. 글쎄요, 러시아를 많이들 갈까요? 추워서 기피하지 않나, 러시아는 좀?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러시아는 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추워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입맛도 안 먹고. 중국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입맛이 참 까다로워요. 정말. 중국 애들은 웨스턴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한두 끼는 먹겠지만 그 여행 기간 내내 계속 먹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도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좀 중국 내에서 많이 접해본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류 영향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어찌되었던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이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할 것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본을 미워해도 일본에 많이 가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해나 장자제일 같은 중국 여행지를 가는 이유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나 발리, 태국 좋죠. 괌, 사이판 좋은데 멀어요. 이거를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가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비행기 오래 타는 거를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고 좀 음식이 맞는 것을 좋아하죠.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최근 중국은 젊은이들이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그 소비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즐기는 노후 관광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노후 관광이 좀 많아진다면 한국의 1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일 때 매수를 해놓는다면 10% 13만원까지 전고점이 13만원인데 10만 최소한 12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50% 업사이드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래서 호텔 신라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여행주로 하나투어도 있는데 하나투어는 여기 지금 인수한 사모펀드 애들이 얼마였죠? 9만 원인가요? 9만 원인가? 사모펀드는 근데 하나투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 아주.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레드캣 투어 이런 종목을 천천히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을 날 때마다 이런 종목을 조금씩 공부를 해두고 어떤 변화의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몰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캣 투어는 왜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지? 그것도 있어요. 어디 투어? 총 2,700억. 어디 투어도 야 43,000원에서 14,000원. 아유 어유 빨간색 아주 적자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런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산업에 관심을 좀 갖고 이게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소심파들 가치 투자자들이 지금 은밀히 매수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순간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커질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기관 외인들이 집중 매수할 때이겠죠.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 제일 저가에 살 수는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얍삽하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클 때 사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지금 사도 되죠. 얼마나 지금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신라는 지금 사도 걱정이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팬데믹의 정점에 왔는데. 이거보다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얘들이 뭐 지금 여행 매출에 보니까 그 면세점 판매를 보니까 마이너스 90% 되던데. 나빠질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종목을 사야죠. 이 종목은 뭐 완전 달걀의 밑하단 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이 안테나를 잘 켜놓고 기관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10% 정도 급등을 하더라도 10% 비싸게 사자, 그런 생각입니다. 외인 기관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 종목이 아마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몇 가지 여행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고 해봐야 애널드 레포트 계속 있는 건데 그것만 해도 도움이 좀 되죠. 제가 또 하나 보는 장기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대들 TV 안 봅니다. TV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TV 안 보고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봐요. 모든 정보들은 유튜브로 찾고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길게 보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 매체 송출 관련된 업체들이 꽝이 오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전달을 해버리면 이쪽 산업들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업체들을 좀 서칭을 해봤는데 이렇게 딱 완벽한 마음에 드는 종목은 못 찾았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튜브, 방송, 송출, 그런 매체 기업들. 플랫폼은 이미 너무 비싸니까 플랫폼은 그렇고 힘들고, 아직 모르지 않은 기술주 중에서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계속 검색을 하고 서칭을 하고 있는데 잘 발견이 안 돼요.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알려진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걸 찾으시나요? 그렇게 스터디에서 찾으시나요? 아니면 를 계속 검색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방송 매체 관련주라고 딱 치면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이미 다 오른 종목들만 나와요. 다 오른 종목들만 나와서 KNM, CJENM 다 오른 종목들만 나오고, 수소 관련주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런 식으로 찾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그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호구될 확률도 꽤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찾았는데 주가가 안 오른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안 오른 기업들은 또 실적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오른 기업인 것들은 실적이 개판인 거고, 오른 기업 실적이 개판이거나 이상한 잡주들이고, 테마성. 오른 기업들은 이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검색을 해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제 검색을 해놨다가 이제 주가가 오른 기업은 제외하고요. 안 오른 기업들 중에서 당장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만한 기업을 찾아서 공부를 해두고 확신이 들 때 매수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관련주라고 검색도 하고요. 전자공시 가보면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칩니다. 방송, 매체, 송신. 이렇게 치면,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3년간으로 늘려볼게요. 3년간으로 늘려서 검색을 해보면 뭔가 나오죠. TBC는, 정치인, 누구죠? 생각이 안 나요. 주호영인가요? 그쪽으로 또 엮인 거라서, 빼버리고. 저는 이런 것 중에서, 기술주 중에서, 이런 기술주, 테크주 중에서, 방송을 영상으로 만드는 회사들. 저는 유튜브 하면서, 지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리졸브라는 거랑, 또 하나 뭐였죠? 리졸브랑, 이거 쓰는 거, OBS. OBS를 쓰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뭘 쓸까? 키네마스터를 쓸까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이미 많이 올라서, 키네마스터는 솔직히 매수하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드는데, 1,100원에서 7,000원. 8배 오른 기업을 PER도 46배. 아무리 이 기업이 좋아도 실적은 찍히네. 2분기에 확 늘었네. 14억. 근데 일단 키네마스터는 제가 써보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고, 지금 사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섭죠? 동영상 편집이라고 해볼까? 그냥 편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송신 쪽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집은 사실 무료가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 제가 쓰는 리졸브도 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돈이 될까? 돈이 될까? 편집. 이런 식으로 이제 다트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이제 걔네들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검색을 막 합니다. 검색을 해서 계속 찾는 거죠. 소비바다. 소비바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사실 노가다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남들이 얘기하는 종목을 사면 그거는 이제 물리는 거니까 내가 찾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을 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3달 전인가?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투자를 했었던 종목.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유쌤? 쌤이 아니라, 유니쌤이 아니라, 그럴 때는, 봐야겠네요. 주가 기준으로 그게 지금 아마 4,000원 아마 살 것 같은데. 3,000원, 4,000원 사이. 유니온 커뮤니티. 유니온 커뮤니티. 이 유니온 커뮤니티를 보시면, 기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찾은 거죠.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요때였었는데, 6월 말, 7월 달. 이 기업도 이제 검색을 막 했어요. 이재명
아저씨가 중앙대 출신이니까 여기서 중앙대를 검색을 한 거죠. 중앙대. 중앙대를 딱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회사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 읽어봅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EDGC는 뭐 하는 회사고, 신한은행은 빼버리고 어차피 큰 회사니까. 제가 모르는 회사들, 다우기술도 큰 회사고. 좀 시총이 작아 보이는, 시총 큰 회사들은, 유명한 회사들은 시총이 크니까 그런 거 빼버리면, 조그만 제일제강, 이런 식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 없어. 뭐 이런 게 더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다시 회사를 검색을 해서 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다시 시총을 확인을 하고 차트를 확인하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임원은 중앙대학교 출신 임원이 어떠한 보직인지 사장인지 대표이사인지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합니다. 이거를 뭐 1시간 동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라. 나오지가 않나. 너무 많아요. 사실 중앙대 출신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이미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검색을 하다 보면 유니온 커뮤니티가 하다 나왔어요. 생소한 회사니까 이 회사는 시총이 작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이니 이런 식으로 한성 네오텍 이건 중앙대로네. 이렇게 TNL 이거는 코스 기타 법인 상장사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서칭을 하나씩 하거든요. 아주 생 노가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오면 이제 그 회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1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봤듯이 1차로 이제 간략하게 5분 안에 스캔을 하는 거죠. 이 회사가 빠르게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2차로 제일제강. 근데 제일제강도 크잖아. 시총이. 그러면 얘도 제외시키고